밀리미터니까 두 개를 더한 다음에 겹쳐진 부분만큼을 빼내어 줍시다. 해서 6mm를 0.6cm로 바꾸어 이와 같이 빼내는 식을 구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겠죠. 그럼 6.8에다가 4.2를 더했을 때 이 값이 11이 되어지는 거고요. 11에서 0.6을 빼어서 10.4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직 2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 또 다른 방법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6.8cm를 밀리미터로 바꾸면 68mm가 되고요. 4cm 2mm는 42mm가 될 거예요. 그래서 더해주고 난 다음에 겹치는 부분만큼을 빼내어 주는 거죠. 그러면 모든 단위를 밀리미터로 통일해 주신 게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더했을 때 110이고요. 110에서 6을 빼어주니까 이 값이 104가 되어지는데 다만 이때 단위가 밀리미터로 표현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번 시간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었나요? 1mm가 0.1cm와 같습니다. 라는 것을 배웠죠. 따라서 이때 주어진 104mm는 10.4cm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소수, 그들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문제 답까지 확인해 보았죠? 문제 해결되었으니까 다음 주어진 문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주어진 문제는요. 기역, 니은, 디귿에 알맞은 숫자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어떤 숫자가 들어가 줄까? 이것이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비교를 합시다. 앞에 두 개의 소수를 비교를 해줄 거거든요. 그런데 기역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8이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68.68점 해서 자연수 부분의 수가 같아지죠.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때 소수 첫째 자리 숫자를 비교했는데 기역에 8이 들어가 버리면 소수 첫째 자리 숫자 때문에 크기 비교가 반대로 바뀌게 돼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요. 기역에 반드시 9가 들어가 주어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엔 가운데와 제일 마지막에 주어진 소수의 크기를 비교해 볼까요? 자연수 부분의 수가 68과 68로 서로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소수 첫째 자리에 놓여 있는 숫자가 7과 7로 서로 같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세요. 얘가 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여기에 뭐가 들어가줘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들어갈 수가 1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어때요? 얘가 0이고 얘가 1이 되어버리면서 크기 비교가 반대로 바뀌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디귿에 들어갈 건 또 반드시 0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니은을 생각해 볼까요? 0과 0까지 같아졌는데 우리는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소수가 끝에 있는 소수보다 그래 커져야 한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려면 니은에 들어갈 것 역시 반드시 숫자 9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9에다 0이 되는구나 라는 걸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에 알맞은 숫자의 합을 구할 수 있게 돼요. 9에다가 9를 더하고 0을 더하여서 나온 숫자의 합을 18로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숫자의 합을 구하여 그 답을 18로 나타내 줍니다. 이와 같이 소수의 크기를 비교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 문제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학년에 상관없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 개념 다지기 문제 중에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문제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기초 개념 튼튼하면 풀 수 있습니다. 내용 볼까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수 세 자릿수를 모두 쓰시오. 소수 세 자릿수라고 얘기를 했죠? 5.3보다 크고 5.51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정해졌어요. 뭐가? 5.3보다 커야 한다. 5.51보다 작아야 한다. 그런데 이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소수는 소수 세 자릿수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연수 부분은 숫자 5로 반드시 적혀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0.01의 자리 숫자에 어떤 수를 곱해도 항상 0이다. 그러면 당연히 0이 되어야죠. 따라서 5. 네모, 0, 네모 이와 같이 표현되는 소수 세 자릿수일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수 첫째 자리 숫자와 소수 셋째 자리 숫자가 같다라는 얘기도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같다라고 표현되는데 5.3보다는 커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3이 된다면 그럼 소수 셋째 자리 숫자는 같아야 하는 조건에 따라서 3이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것은 5. 이건 정해졌고 이제 이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건 4하고 4도 들어가 줄 수 있을 거예요. 또 있을까요? 해서 봤더니 5. 네모 0 네모라고 했을 때 5.51보다는 작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따라서 5와 5
돼요. 왜냐하면 소수 둘째 자리 숫자를 비교했을 때 0이 들어갔을 때는 5.51보다 작은 소수 세 자릿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답을 구하실 때 소수 세 자릿수를 모두 쓰세요라는 조건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소수를 적어서 나타내주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세 번째 개념도 확실히 다져보았어요. 그러면 개념 쏙쏙 다시 보기를 통해서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소수에 대한 학습 어렵진 않았나요? 이번 시간 여러분들의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도전 왕중왕 문제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많은 답을 기대할게요. 지난 시간의 답은요, 바로 6이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잘 맞춰주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혹시 부족했던 친구들 다시 보기 필요하죠? 우리 홈페이지 방문해서 꼭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그 계산의 원리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인지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 함께 만나볼까요?